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마표가 좀 늦게 떴어요. 이 부산 교환 경주로 인해서 그 출마 선적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한 7시 정도에 출마표가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금 힘들게 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늦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송이 늦어지다 보니까 준비가 당연히 늦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이 PDF도 늦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지금이 10시인데 토요 경마 방송을 지금에서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는 전부 다 거저 정리하고 그냥 본방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 후반부에 부산 기수들도 나와 있고 또 서울의 기수들이 부산에 지금 내려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세영이라든지 이런 7 기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입상률이 좀 떨어졌던 B급 기수들의 한판, 그러니까 페로비치라든지 뭐 이런 기수들이 있는데 하만식이라든지 조인권이 있는데 문세영이라든지 7 기수들이 없는 입장이니까 박원윤이도 없고 뭐 없으니까 김혜선이도 없고 없으니까 과연 어떤 식의 경마가 될지 약간은 이제 그동안 경주에서 입상률이 저조했던 기수들도 이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승부를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도 잘 잡아내서 자, 한번 멋진 대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자,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변의 연출 가능성은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빨간 펜이라든지 볼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 1경주 전령 비석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신마 중에서는 8번 커피캡이라는 마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주행검사시 초반 빠른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서고 종반 재간을 벌리고 간간히 채찍을 때리며 추진을 하자 탄력적인 걸음을 자체로 보여줬다. 이게 원콜캣의 앞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행형 열통을 갖고 있다는데 전형적인 선행형마예요. 그러니까 마필 주행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기본적으로 주법 자체가 단거리에서는 스프린트 기질을 갖고 있는 마필 같아. 그래서 이 8번 커피캡은 데뷔전에서도 충분한 가능성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10번 나온에이스가 외곽 게이트에서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기본 능력 자체는 입상이 가능한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안쪽과 빠른 말들이 많아서 10번 나온에이스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뺄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얘를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공략은 좀 불안하고 오히려 이번 경시 요주의 마필은 2번 몽키삭스라는 마필인데 이 몽키삭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마필이 7월 31일 날 주행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고서 완전히 그냥 별 볼일 없는 마필 능력을 보여줬어. 그러고서 9월달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재검을 받고 10월달에 이제 2차 출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페르비치 기수가 10월 16일날 3착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재검 때 선행을 나서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글드래머, 그레이스 삭스 뭐 이런 마필들과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행검사를 만들어서 실전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선행력도 아주 빼어나지도 못했고 또 종반 탄력도 빼어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재검을 11월 18일에 받고 출전을 했는데 요런 마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번 몽키삭스가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만 나서준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자, 그래서 2번 몽키삭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2번 몽키삭스를 이번 교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복승률 100%를 가리키다가 이제 지난번에 꼭 부러진 4번이 빗골이 이번 편성에서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장 많은 주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이번 경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이 훈련 상태가 좋다고 얘기할 거 불보듯 뻔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빗골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저는 5번을 좋아해요. 5번 동부여걸이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5번 동부여걸을 이번 교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5번 동부여걸과 4번 빗골 정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 경주입니다. 자, 1번 우리의 성운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편성이고, 4번 키누폴이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초반 순발력이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7번 컬러즈킨에게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은 경주다. 자, 7번 컬러즈킨이 사실상 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부터 그렇게 선행력이 빼어난 마필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행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 컬러즈 플라잉의 앞말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 이제 추임력은 안정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만 조금 끌어내준다면 전반적인 걸음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차라리 7번 컬러즈킨에 대한 메리트를 높게 봐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상 선두권에 강한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정말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번 성공비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베이스 자체가 이 추임력 자체가 우수해요. 자, 그런데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 자체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자, 4번 성공비행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르마. 자, 여기 6번 최종 승자도 괜찮습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이번엔 전개 이점까지도 안고 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6번 최종 승자도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나우메이커라는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마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제 8번 나우메이커라는 마필은 10월 8일날 그러니까 데뷔전 때 초반 순발력이 엄청나게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선행을 못 가고 선입을 서버리자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능력 부족점 판정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지난번 입상 자체는 재검 때부터 마필이 괜찮더니만 어느 정도 선입전개 능력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행 불안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항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갈 비교적 편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8번 나우메이커는 이번에도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 이제 4번 에이스7도 데뷔전 시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역시나 벨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해안절경과 10번 대풍작이 인기 많은 팔리는 경주일 거예요.
5번 해양절경은 900m 지난번 데뷔전 때서 잠재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5번 해양절경이 제일 난데 얘를 대가리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대풍작을 대가리로 놓을 것이냐인데 저는 10번 대풍작을 놓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5번 해양절경은 1000m의 첫 도전이라는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반대로 이제 10번 대풍작은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괜찮고 자 이번 편성에서도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저는 오히려 10번 대풍작 쪽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 1차 메인 자신이 있는 승부처는 메인으로 잡아서 1차 메인, 2차 메인, 3차 메인까지 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메인 위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럼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뭐 메인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메인이 3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물론 준메인 하이라이트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오늘 전반부 토요경마 전반부 1차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컴백 프로이다가 강력하게 인기만은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이 인기만이 10번 컴백 프로이다보다 더 세게 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만을 자르고 갈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당 이상이 가능한 1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번 컴백 프로리다를 약하게 보는 대신 거기에 대안마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바로 1번 샤프 프린세스야. 저는 사실 기수만 잘 타주면은 기수도 잘 타줄 필요도 없어. 직진전에 보여줬던 능력만 보여주면서 최선의 말문이만 의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1번이 이번에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이번 4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고 그렇다고 또 뒷심이 우수한 마필 추임만은 없어요. 그러면 앞뒷방이 우수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무도 없어. 느린 편성이라고 해서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전개 이점을 갖는데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고 앞선에서 선행을 가는 애들도 그놈이 믿을만한 선행마가 아니야.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야. 그럼 능력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번 샤프 프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한번 기복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기복을 보입니다. 급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원상복귀를 하다가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번 샤프 프린세스를 세게 볼 수 있는 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미 기복이라는 한 단계를 거치고 온 마필이라 이번에는 한 번 더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상권 능력을 직진전에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그 이상의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1번 샤프 프린세스는 이번 경주 시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컴백 플로리다를 좀 약하게 보면서 작심 배당까지 기대하는 4경주 1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5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면 뚝심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뚝심 측면에서 1번 가리왕산이 짱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1번 가리왕산이 당일 배당판에서 대가리로 팔리는 그림이 정상적인 배로 팔리는 그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자 지난번 경주 때 얘를 보고도 또 아쉬움을 남겼던 강타였는데 자 일단 뭐 1번 가리왕산 무조건 가져가고 또 4번 천의 여신도 이번에 세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오제이 명답입니다. 청해마로서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있잖아요. 페로비치가, 그러니까 문세영이가 없고, 김혜선, 박은훈이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또 누가 내려갔지? 또 잊어먹었네, 제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부산경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승환이 내려가 있고, 이상현이 내려가 있고, 문세영이 내려갔고, 이렇게 많은 기수들이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로비치가 어떻게 보면 독탕 같은 느낌이잖아.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죠. 유현명이가 부산에 혼자 남아있을 때 유현명이가 독탕으로 간 건 아니야. 유현명이가 그냥 많이 빠졌어. 그 주간에. 물론 가기도 했지만 그 주간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페로비치 독탕처럼 보이지만 또 페로비치 그러다 보니까 페로비치가 매 경주에 인기많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상은 몇 경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문세영이 혼자 독탕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바로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오제이 명답이 선행을 100% 간다면 이 편상에서 뭐 안 된 이유도 없어요. 물론 또 선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능력상 대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 마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청해마로서 단독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 여기에 딱 자정강골료라는 다리 쪽에 질병을 갖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추천을 드리지만 무조건 맹신을 하진 않겠다. 그래서 이번 중매인 승부처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배당 단통과 안정적인 흐름이 공유하는 토요 5경주 중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청 5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선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강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선두권이 아주 빠르냐, 이거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아주 빠른 편성은 아니거든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1번 대천강자와 2번 녹색전사가 전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선행마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2번도 마찬가지고 1번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뚝심형 마필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엔 뚝심형 마필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놈을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놈이 자손아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대천강자라는 마필을 추천해 드리지만 이 마필의 상대방은 약간은 보병권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시에는 어떤 말들이 가장 득세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죠. 뭐 7번 소중한 만남이라든지 3번 반야동행,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말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7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몇 마필을 좋게 보고 있어요. 몇 마필들을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훈련 상태가 좋다고 해서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2번 에펠레치아 봅니다.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과연 어떤 놈이 올 것이냐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마필은 7번 소중한 만남입니다. 왜 그러냐? 데뷔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4차로 왔습니다. 능력을 끌어냈거든요. 그럼 이번에 선행력을 소포 가강하면서 취입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취입력을 끌어냈을 때 과연 이번 경시 7번이 소중한 만남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왜?
어차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은 2번 에펠렌치가 뭔가, 7번 소중한 만남, 여기 5번 정상특급, 9번 가락함성 같은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 에펠렌치아 문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놈이 바로 7번 소중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7번 소중한 만남을 강하게 읽어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체 6경주,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서 빰빠라밤 제주 일마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주경마 제주 일마의 대상 경주입니다. 자, 올라오는 상승세의 마필인 2번 군자 삼락과, 자, 여기에 10번 태양별, 이런 마필들이 이제 올라오는 신의 강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강자들과 올라오는 신의 강자들, 뭐 기존의 강자를 봐야 5번 원당복이라든지 7번 한라영산, 이런 뭐 6번 백만장자, 이런 마필들 기존의 강자들이잖아. 그러면 이들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보고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5번 원당복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5번 원당복은 굉장히 좋게 봐요. 저는 그냥 사이즈만 갖고 놓고 본다면 57kg의 1200경주에서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5번 원당국은 이번 변석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5번까지는 뭐 누구나가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후착이 누구냐인데 인기만을 모두 자르고 가서, 자, 중배당 이상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하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최대 메인 제주 일맘의 멋진 배당으로 제대로 된 승부처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과 간의 접전 양상이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이 중에선 7번 차민굿이라는 마필을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사실상 아주 빠른 선행력은 어느 정도 양호한 선행력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이 나서나마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사실상 뭐 무조건 이 마필이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빠른 순발력에 비해서 선입적계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7번 차민굿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사라고베라는 마필입니다. 잘 나가는 마필입니다. 23전을 치르는 4세마인데, 와, 이게 뭐 마필이 갑자기 잘 뛰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지금 현재 거의 뭐 착순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기량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700의 첫 도전을 하면서 거리 정력 보정으로 하강을 하는 가운데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9번 사나보면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나보면 팔리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매의 승부처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후착에서의 배당만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딱 3조의 반환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제주교차 7경주 준매의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나오기만 하면 팔리는 페로비치가 또 인기만으로 팔릴 공산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도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번에는 보고 싶으네요. 슈퍼펀치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로 걸 보여주며 다소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입천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취인형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패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3번 슈퍼펀치는 이번 편성에서 인기만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단통으로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필이 당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여부만 관건인 경주예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후착에서 배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단방이 포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어쩔 때는 그런 게 이제 배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자, 어찌됐든 뭐 저는 이번 8경주 메인 승부처 제대로 된 한 방으로 때리는 그런 2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3번 슈퍼펀치를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한 4파전 양상의 구도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개상 이점은 3번 동천금나무와 자 5번 시가에이스 정도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아주 빠른 선행만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마필들이 상대적인 이익을 보면서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 기대치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저는 9번 나온 콘도로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장기 휴양을 해서 이게 이제 휴양을 해서 과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고, 또 이 3번 동천꿈나무도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게 문세영 기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교환 경주에만 출전을 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니까 그 부산 기수아들하고 합쳐서만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3번 동천꿈나무가 좋아 보여요. 3번 동천꿈나무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무리를 했지만 공백 이후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동천꿈나무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변 연출이 어떤 말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5번이 시가에이스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는 요 경주를 승부처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동천꿈나무와 전개상 이 기습선행 가능성이 있는 5번 시가에이스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9경주보다 10경주가 더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뭐 현장에서 이제 바뀔 수도 있고 텍스트 치면서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필들이 더 선전을 할 것이냐 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일단 4번 코니클이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나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그 이전 때도 그렇고 조금만 잘 탔으면 충분히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르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 4번 코니클은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3번 캐논 스파이더나 여기에 이제 2번 백두강장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크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또한 1300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4번 코니클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이번 준매의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0일 경주입니다. 일단 선행경합은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6번 바람 속으로가 선행을 가고 1번 진영의 거인이 따라 붙고 뭐 여기에 7번 진명깃발도 빠르니까 이런 마필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경합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안정되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저는 2번 아르고 챔프라는 마필에게 상당히 재밌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선행 1번도의 마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반 뚝심을 갖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 부족했던 뚝심뿐만 아니라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아르고 챔프는 이번 경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2번만을 가장 세게 봐야 된다. 이게 이번 경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누가 팔리던 간에 뭐 팔리는 마필 뻔하잖아요. 6번 바람 속으로가 팔리고 8번 이 프레이시스토 투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말이 팔리던 간에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오히려 2번 이 아르고 챔프 쪽에 메리트를 둬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은근히 단통은 선행형 마필보다는 뚝심형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끝으로 이제 토요일 12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력차가 미세한 비슷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기본 중배당, 작심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10번 다이얼킹이라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1200경주에 출전을 해서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한 뒤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1300이고 선행 경합이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0번 다이얼킹도 빠르고 7번 쇼캐스트도 빠르고 또 여기에 4번 새벽불꽃도 어느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이들 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대 역전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느 한쪽을 노려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은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어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쉽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 10번 다이얼킹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 선두권의 선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가능성 정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 가능한 마필이니까 10번인 다이얼킹은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까지 모두 이제 분석을 마무리 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은근히 조금 지저분한 경주가 될 수도 있고 후반부에는 배당이 터질 만한 경주도 있기 때문에 토요경마는 배당과 안정이 공유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